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토론의 이기표입니다. 정부의 시군구 자율통합 원칙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도 광양만권과 무안번도 통합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열린토론에서는 여수와 순천시 통합 선언에 따른 의미를 살펴보고 통합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국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노관규 순천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오재일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종인 기획관님, 지난달 30일 이제 그 통합 신청 일단 마감됐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가 어제 날짜로 그 마감을 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18개 지역에서 46개 자치단체의 통합 건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주민에 의한 통합 건의가 제출된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등 21개 지역이 되고요. 네. 지방의회에 의한 건의가 15개, 자치단체장에 대한 건의가 16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는 지금 어디 지금 통합 신청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전라도권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목포, 무안, 신안권에서 통합 건의가 있었고요. 전주, 완주 지역에서도 네, 전라북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윤종인 기획관님, 당초 행정자치부의 예상이라 그럴까요? 예상과 비교할 때 지금 전국적인 통합 신청 그 건수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지난 이제 94년 이후부터 줄곧 통합 논의가 제기되어 왔던 지역 중심으로 통합 건의가 있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한 10곳 정도로, 10지역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18지역이 건의가 되어서 당초 저희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초 예상보다 뭐 2배 가까이 지금 볼 수도 있겠습니다. 10곳 예상이면 18곳 이런 것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행자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적기라고 주민들이 판단했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역시 그간 그 행정구역이 그 주민생활권 또는 경제권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주민께서도 불편을 느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통합을 하자는 의식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통합을 함으로써 네. 그 규모의 경제 효과라든가 성장 잠재력을 지역 단위로 확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18지역을 뭐 굳이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아마 꼭 통합을 성사시키기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통합 논의를 좀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있게 보입니다. 네, 이제 통합 신청 마감이 끝난 이후로 앞으로 이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난 8월 26일 날 그 정부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함께 발표한 일정 계획에 따르면 저희가 10월 중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네. 건의된 지역의 진정한 주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1000명씩 그렇습니다. 네. 자치단체당 1000명이니까요. 네. 예를 들면 여수, 순천, 뭐 광양권 통합의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네. 1000명씩을 일단 표본 추출을 해서 저희가 전문 조사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것이 10월 중에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보여질 때 네. 그 해당 자치단체, 관계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분들의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청취를 해서 저희가 지방의회의 그 어떤 통합 의결 또는 필요한 경우에 주민투표를 거쳐서 통합 네. 결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은 뭐 각 지역별로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계획도 가지고 네,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 건의를 이제 받는 단계였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설명회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건의가 되었으므로 그 건의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 또 지방의회 의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저희 그 통합 지원 계획을 좀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통합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들어봤습니다. 노관규 시장님, 여수와 순천이 일단 광양을 제쳐두고 통합 선언을 했습니다. 이 순천과 여수시의 통합 구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통합의 여러 가지들을 제시하기 전에 저희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통합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이거는 정치권의 논의에 따라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생활해보고 또 그동안의 경제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게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결국 같이 합하여져 있는 것들이 삶의 질을 위해서나 또는 미래의 도시 모습을 위해서 좋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형성이 된 네.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쭉 이제 여론의 추이를 보면 순천과 여수는 거의 한 80%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었고 광양도 지금에 와서는 여론조사가 조금 변동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당수 많은 시민들이 찬성을 해오고 이랬었죠. 그러니까 우리 이 광양망권은 결국 정부의 어떤 생각이나 정치권의 의도하고 다르게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먼저 밑에서부터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원래는 이제 새 도시가 통합을 하면은 가장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광양에서 이런저런 이제 이유들이 있고 또 광양을 이끌어가는 지도부 내부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서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빠지게 된 것이죠.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수하고 순천의 통합은 저희들처럼 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어떤 큰 그랜드 구상 이런 것하고 관련 없이 시민들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에 대한 어떤 효과들도 저는 시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광양시 입장을 좀 들어보면 광양시는 이제 그 저변의 주민들 입장이 뭐 통합 안 해도 뭐 먹고 살만한데 뭐 통합할 필요가 있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설득이나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해소는 해야죠. 근데 저희들이 그동안의 여론의 추이를 보면 물론 먹고 살기에 바쁘신 시민들께서 소위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렇게 의사를 형성할 수는 없지만 많은 시민들은 통합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서 결국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세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솔직히 네.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저는 이런 분들이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이보다는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양한 정보도 가지지 못하고 또 의사결정에 조금 더 멀리 있는 분들이 영향을 받고 계시지 않는가 싶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광양을 배제하고 통합을 하자 이런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통합의 논의의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나와서 우리 지역의 의사는 이런 것이다. 당신들이 우리하고 통합할 때 이런 정도는 양보해주면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서로 얘기가 진행되고 하는 것인데 아예 우리는 통합 논의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죠.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 것들은 광양이라는 도시가 저는 세계 지도를 보면은 전 잘 표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포스코 제철소 이게 한 곳이 들어와서 약간의 경제적인 기반을 형성하고 있지만 결국 더욱더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려고 하면은 지도층에서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저는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조선 말에 세국 정책을 펴는 대원군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역사가 지나고 봤을 때는 그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이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진일보된 논의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의 주승용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통합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2014년에 추진하자 너무 서둘러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아니냐. 기본법을 만들어서 큰 틀을 제정한 뒤에 천천히 추진하자. 이거 당론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네. 뭐 이것은 2014년부터 하자라는 것은 당론은 아니고요. 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광양망권의 통합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백년 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또 주민의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 국회에 계류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특례법이 8건이나 지금 계류가 되어 있고 이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좀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 전에 좀 실적을 올리자라고 하면서 지금 95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을 했던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하면서 지금 자율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유도하다 보니까 지역 간에 따라서는 엄청난 혼란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행정력 또 예산의 낭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여수시가 98년도에 3년 통합을 할 때 95년도에 정부에서 통합을 유도할 때 3차례나 통합에 부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자율적 통합, 주민 스스로의 발의에 의해서 이제는 통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통합을 한 걸 보면 정부에서 너무 이렇게 서두르고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시군 간의 어떤 그 통합을 방해하는, 저해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가 이야기하면서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보다는 2014년을 목표로 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시행착오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재일 원장님, 이 행정구역 개편, 통합, 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쪽 분야를 전공한 학자로서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를 전공하는 전국적인 학자, 지방자치연구학자 지난달에 지금 현재 정치권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대해서 우려 표시하는 성명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너무나 획일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명칭은 자유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인센티브, 조건 도움받고 지금 현재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 논의가 바람직하게 못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논의돼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 측면에서 주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선거 직전에 왜 이리 서두르느냐? 미리 하면 안 되느냐? 두 번째,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금 행정구역 개편에 국력을 쏟을 만한 여유가 있느냐? 글로벌 경제 위기에 좀 우리 좀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불안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모든 힘을 합쳐서 소위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합쳐서 노력해도 좀 어려운 판국에 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명목 때문에 전국이 지금 드글드글 와글와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과가 나오냐? 한번 두고 봅시다. 다음에 이제 토론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 행안부가 또는 정부가 법적 근거도 힘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지침으로 그렇게 1,000억 내지 4,000억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과연 법치국가에 맞느냐. 저는 그러기 전에 자율통합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라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주장을 그렇게. 지난번에 소위 시군통합 1995년 정의에서 그 뒤로 시군통합 결과를 보더라도 농어촌 지역은 거의 효과가 안 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고 나서 해라. 이건 결국 이명박식의 개혁인데 청계천을 통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청계천의 뒤안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울고 있는 걸 가끔 신문 납니다. 그래서 현재 돈으로 지역민들을 환심을 잡은 거죠. 그래서 저는 행안부가 이런 소위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또 하나 지난번 29일 날 국회 특위가 있어서 제가 진술이인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거기 가서 제가 의견을 의견 진술했는데 그 중에 어느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행안부가 소위 이렇게 지자체에 1,000억 몇천억을 주는 것은 결국 교부금인데 그걸 타 지역에 있는 돈을 갖다 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건 이율적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까지 어느 의원이 지적을 하더라고요.